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84번째 시간으로 외교관 일본 물어 14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14 에도 지식인의 초상 오규 소라이. 전국시대에 그치며 성녀의 지식 독점 마감 실용주의 확산. 오규 소라이. 흑척에 근거한 허망한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작 비판. 오규 소라이 이후 직접 공자시대의 고전을 탐구하는 학풍 수립, 메이지 유신의 기반이 됩니다. 일본의 마키아벨리 오규 소라이. 유럽 근대화를 촉발한 종교개혁의 본질은 지식혁명이다. 마르틴 루터의 성경 번역은 교회의 지식 독점을 해체하고 지식을 민중에게 돌리려 한 시도였다. 유럽의 근대화 과정은 교회의 지식 독점이 해체되면서 민중이 종교적 권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정치와 경제가 세속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유럽과 같은 드라마틱한 종교개혁이 없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개혁의 본질에 해당하는 과정이 근세기에 존재하였다. 형태만 다를 뿐 원리는 유사한 근대화의 궤적이다. 일본이 국가 체계를 갖춘 이래 지식을 독점한 것은 성녀들이었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학문의 속성을 갖고 있다.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온 성녀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권위를 얻었다. 유학도 성녀들이 경전을 반입하여 해석하고 전파했다. 성녀들은 세속 세력에 대한 지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사, 즉 나라의 스승으로 모셔졌다. 성녀들은 오랫동안 지식의 정점이었고 교육의 중심이었다. 성녀의 지식 독점은 비슷한 시기 고려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은 해체 과정이다. 조선에서는 사대부가 등장하여 불교의 지식 독점을 해체했다. 일본에서는 무사들이 해체의 주역이 되었다. 오직 실력만으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하극상의 시대였던 전국시대를 맞아 기존의 권위는 의심되었다. 국관기병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었다. 가장 먼저 천하통일에 근접하였던 오다 노부나가는 뜻을 거스르는 불교 집단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척결하였다. 뒤를 이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불교 세력의 무장을 해제하고 거주지를 제한하며 통제를 강화하였다. 흑불 정책은 에도 막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성녀들의 지적 권위는 무너졌고 정치는 종교에서 벗어나 세속화하였다. 이 지점에서 일본과 조선의 지식 생태계가 붕괴한다. 조선의 사대부는 본질적으로 지식인 집단으로 불교의 지식 독점을 해체한 이후 스스로 지식을 독점하였다. 반면 일본의 무관은 스스로 지식을 독점할 입장이 있지 않았다. 집권과 통치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소스의 지식을 취사 선택하는 실리적 접근을 취하였다. 일본 주작의 토대를 닦은 하야시 라잔. 일본 주작의 토대를 닦은 하야시 라잔. 에도 막부가 집권 후 정권 차원에서 통치 철학으로 채택한 것은 유학, 그 중에서도 주작이다. 그 토대를 닦은 것이 하야시 라잔 1583에서 1657이다. 1583년 교토에서 낭인 주군이 없는 무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야시는 유소년 시절 교토의 근인사에 위탁되어 불교를 공부한다. 사원이 소장한 방대한 서적을 탐닉하던 하야시는 불경보다 유학의 경전에 흥미를 느끼고 주작 공부에 천착한다. 당대 유학의 권위자이자 스승이었던 후지와라 세이카의 정거로 이에야스의 상담력이 된 그는 2대 도쿠가와 히데타다 3대 이에미츠에 걸쳐 쇼군의 스승으로서 막부가 주작을 통치 이념으로 삼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공고한 신분제 여러 해에 바탕한 사회질서 충과 효의 강조 등 막부에 시급하였던 통치 안정화의 이론적 사상적 토대를 하야시가 완성해 줬다. 막부의 하야시 등령으로 주작은 막부 관학이 되었고 주작은 무과의 필수지식이 되었다. 주작이 관학이 되기는 하였지만 무비판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야시의 주작은 조선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론을 신봉하였고 주작 위에 학문을 배척하였다. 전술한 대로 일본의 무과적 전통은 지식의 교조화보다 실용적 실리적 융통성을 선호한다. 하야시의 도덕론 관념론에 치우친 주작 절대화 학풍은 곧 비판에 직면한다. 오규 소라이의 주작 비판. 오규 소라이를 중용했던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 그 선봉에 선 것은 오규 소라이 1666년에서 1728년이었다. 오규는 1666년 에도의 의사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친의 좌천으로 모친의 고향에서 유선 시절을 보내면서 독학으로 불교 유학의 경전과 고전을 탐독하면서 지식의 기반을 쌓는다. 부친의 복권으로 에도에 복귀하였을 즈음에 극심한 생활고로 저작거리의 인정과 비정을 두루 경험한 그는 학문한 민중의 삶에 기여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오규는 후에 학식을 인정받아 관직에 오르고 8대 쇼군 요시무네에게 정치적 자문을 하면서 이러한 신념을 정치에 투영하려 하였다. 오규가 에도 지식사에서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정치적 실적보다는 그의 개혁적 사상이 있다. 당시 일본은 막부 창업 이래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내부적 모순과 갈등이 노정되고 있었다. 직전 20년간 아라이 시라이시가 주작에 기초하여 주도한 정덕의 계획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 모두 불만과 갈등이 정폭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쇼군 요시무네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치인과 동시에 사회 분위기 일신과 제도 개혁을 모색한다. 에도 시대의 3대 개혁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향보의 개혁이다. 오규는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개혁 정책에 자신의 뜻을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오규는 당시 주류 사상이었던 주작을 강하게 비판하고 인정에 이끌리지 않는 규율과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는 정치 철학을 설파하였다. 어찌 보면 육아보다 법과에 가까운 법치 중시의 사상이었다. 오규는 주작이 억측에 근거한 허망한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기론이라는 틀의 사상을 끼워 맞추려는 본말 전도의 모순을 안고 있는 주작으로서는 세상을 기억할 수 없으며 보다 현실적인 세계관으로 기성관념을 혁파하여 안천하를 추구하는 것이 정치적 정도라고 강조하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